네, 안녕하세요. 임혁희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고대 수시호강 한번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 영상 좀 찍으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이제 어떤 좀 나이 드신 선생님께서 막 사주를 알려주시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사실 좀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살짝 좀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조금 내용적인 측면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재미보다는.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데 있어서 또 아주 좀 짤막하게, 좀 짧게, 그리고 좀 강렬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제가 좀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려대 수시 요강을 볼 건데 쭉 내려가 볼게요. 이전에 수시 입시 요강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좀 쭉 빨리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쭉 빨리 내려가면은 역시나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 단위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는 뭐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저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고대 이제 공과대학 쪽이에요. 이쪽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 보시면은 뭐가 생겼냐면은 공과대학이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는 학업 우수 전형, 그러니까 학종으로 이제 33명의 학생들을 뽑아요. 그러면 이 공과대학이란 게 뭐냐? 보시면은 네, 화공생명공학과, 신소재공학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기계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총 6개 학과를 뽑는 이제 그러한 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대에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죠.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컴공을 위주로, 컴공을 생각하고 애들이 여기를 들어가거든요. 이 공과대학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일 높은 학과인 이제 화공이나 전자공학과를 생각을 하고 여기를 들어간 학생들이 좀 꽤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는 학종을 33명을 뽑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런 그 공대 학과들의 인원들을 봤을 때 교과 추천 전형에서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우선은 이 화공생명공학과 그리고 이 신소재공학과 이렇게 같은 경우는 한 여기서 7명 정도, 6명 정도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이제 학종 부분에서도 좀 학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줄어든 인원들이 다 어디로 갔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균도 좀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좀 학과마다 조금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이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전형 부분에서는 학생이 지원한 그 뽑는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보통 이제 화공생명공학과나 신소재공학부 이쪽 라인에 애들이 좀 많이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좀 비슷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 있죠. 이것도 뭐 이제 추천 전형 3합 7, 그리고 학업 우수 전형 4합 8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넘어가면은 고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이제 연대랑 비슷하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한 거는 없었어요. 고대 교과 전형, 고대 이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의뢰인 학교에 12명이고요. 그리고 전형 요소,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네, 학생부 교과 80%입니다.
그리고 서류 20으로 이제 뽑고 있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대식이 조금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 어디가 홈페이지 가셔서 본인의 학생부 성적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기입을 하셔서 고대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꼭 파악을 하시고 지원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류가 20%가 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최저학력 기준도 있어요. 원래는 이게 3합 6이었어요. 한 2021학년도였나? 그 부분 3합 6이었는데 이거는 좀 완화된 걸로 계속해서 이건 3합 7로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 있으면 당연히 학종도 있겠죠. 이 두 전형 같은 경우는요 중복해서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중복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셔야 되고, 사실 중복이 지원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추천 전형이랑 학종 이 두 가지 전형을 동시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좀 유리했냐? 우수한 이런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좀 많이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신도 괜찮고, 그리고 학생부도 좀 꽤나 그러니까 학생부도 꽤나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추천원 가서 합격을 해도 되는 학생들이 자꾸 학종으로 몰리니까 이제 학종에서 될 만한 학생들이 자꾸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돼서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들이 계속 2025학년도에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4합 5로 뽑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를 맞출 때도 역시나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고대에는 뭐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탐구 과목 같은 경우 뭐 사탐도 요즘에는 자연계열도 그냥 선택을 하면 상관없다라고 하지만은, 여기 고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연계열은 과탐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 볼게요. 다른 거는 뭐 그냥 평가 사항들이니까요.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원서 접수나 뭐 최종 합격자 발표, 어차피 이거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학업 우수 전형입니다.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네, 저는 좀 변화가 있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왜냐면 말할 거리가 생기니까. 아무튼 이거 좀 자세히 보면은 전형 요소의 평가 방법 보시면 서류 100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작년에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단계별 전형이었거든요. 단계별 전형에서 서류 100으로 뽑는다. 단계별 전형이 뭐예요? 한번 애들을 필터를 하는 거거든요. 뭐 3배수든지 4배수든지 이렇게 한번 애들을 이제 성적이나 아니면 이 서류로 뽑고, 그 다음에 그 뽑은 학생들 가지고 또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 면접이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치러집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렇겠죠. 예를 들어 내가 수능을 봤는데 고대를 갈 만한 것보다 더 높게 수능을 굉장히 잘 봤어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그럼 애들이 면접을 안 가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하나의 요충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좀 안정적인 카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이런 학업 우수 전형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걸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내가 한번 해봐서 내가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 한번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식으로 이걸 지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서류 100이란 말이에요. 애들 거르는 게 아니라 한번 이거를 지원을 하고 합격이 되면은 내가 정시에서 한 개 틀렸던 여긴 무조건 가야 된다 라는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아주 정시를 잘하는, 수능을 잘 보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를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못 들어오죠. 이 전형은 당연히 못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비해서 이 지금 학업 우수 전형이 갖는 그런 위상이 조금은 낮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굳이 그 정시로 좀 위쪽으로 합격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보다 더 괜찮은 학교도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납치될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여기를 지원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좀 고대를 가고 싶다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도전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역시나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4.8 이내 이렇게 지금 최저학력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공학과,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같은 경우는요, 이제 4.7 정도로 아주 이 4.8보다는 조금은 성적이,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조금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지금 이제 보이시는 반도체공학과나 차세대 통신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이거는 이제 뭐 정시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굉장히 높은데 이제 정시에서도 좀 컷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난 노리고 싶다 하면은 한번 정시에서도 이런 학과들을 기대를 해볼만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또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또 뭐가 있었냐면요, 뭐 계열적 합격은 똑같고요. 계열적 합평은 뭐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면접이 있어요. 면접이 있는데 이거는 수능 전에 보는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납치 전형 아니에요. 납치 그렇죠. 이거는 지원을 하면 납치 전형이죠. 수능 이후에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논술이 생겼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볼게요. 이거 한번 보긴 봐야겠죠. 저희가 바뀌었으니까. 네, 논술 전형인데 꽤 뽑습니다. 361명 뽑는데 뭐 학과별로 보자면은 뭐 크게 인문계열 쪽으로는 많이 없고, 그래서 공대 쪽으로는 뭐 13명 이 정도 뽑죠. 그리고 이제 최저학력 기준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학종에서 봤던 그 최저학력 기준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4.8. 그리고 하나 조금 더 뭔가 인상 깊게 봐야 될 거, 이 경영대학 한번 최저학력 기준 보실래요? 4.5예요. 이 4.5가 어느 정도냐, 아까 의대 최저 기준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의 최저학력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논술을 어느 정도 한다면은 이 4.5만 맞추면은 여기는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경영대학. 근데 또 괜찮은 건 뭐냐, 논술 100이에요. 뭐 이제 서류나 아니면 교과나 뭐 출결 이런 거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논술 100이기 때문에 나는 논술 자신 있고 거기다가 좀 수능 최저도 자신 있다 하는 애들이 여기 들어오는데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가 신경 써서 이거를 목표를 하겠다 하면은 또 굉장히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대 입시호강 변화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전보다는 조금은 제가 좀 빨리 끊으려고 말을 빨리 했는데, 아무튼 그 학종에서의 변화된 부분, 그리고 논술이 새로 생겼다는 거, 그리고 앞에 이제 모집 인원 단위에서 이제 공과대학의 그런 변화들을 조금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나중에 입시 그리고 접수할 때, 그리고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분석을 하셔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오늘 마쳤고요. 다음에도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혁희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